지난 몇 주간 전 세계의 넷플릭스 화면에는 다시금 오징어 게임2의 강렬한 붉은색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오징어 게임2가 공개되자마자 단 24시간 만에 92개국 넷플릭스 1위에 오르며 대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9일 연속 글로벌 1위를 유지하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죠. 전작의 충격적인 이야기와 독창적인 한국적 요소가 글로벌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처럼 이번 시즌 역시 한국의 독특한 전통 놀이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게임들이 등장했는데요.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 던지기, 제기차기, 그리고 팀워크가 중요한 5인 육각 같은 한국 전통 놀이들이 새로운 긴장감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 게임들은 단순히 화면 속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극 중 등장한 놀이들을 직접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공기놀이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초등학교 운동장과 공원에서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공기놀이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대유행을 일으키며 지역 대회가 열리고 심지어 공기놀이 세계대회 개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작은 전통놀이가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11살 에밀리예요.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BTS 노래 몇 곡 알긴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요즘 우리 학교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교생이 다 한국 전통 놀이, 공기놀이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엔 공기놀이, 그게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넷플릭스에 올라온 오징어 게임 2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엄청났잖아요. 이번 시즌에서는 또 새로운 게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공기놀이가 나온 거예요. 그날 학교에 갔더니 친구들이 다 바닥에 앉아서 작은 돌멩이 같은 걸 손에 쥐고 던졌다가 튕겼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 옆자리 친구 제시카가 신나서 말했어요. 에밀리, 너도 해봐. 우리도 오징어 게임처럼 공기놀이 하는 거야. 이거 완전 대박이야.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엔 손가락이 자꾸 엉키고 공깃돌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더라고요. 아, 이거 뭐야? 너무 어렵잖아 싶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점점 더 열심히 하더니 매일 점심시간마다 공기놀이를 하겠다고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 각 반마다 공기놀이 대회를 열기 시작했어요. 첫날 반 친구들이 공기놀이 대회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참가했어요. 에이, 그냥 운 좋으면 되겠지 하고요. 그런데 웬걸요. 제 첫 번째 상대였던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깃돌을 한 번 던지더니 손바닥 위로 매끄럽게 튕겨 올리고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몇 번이나 성공시키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멍하니 보고만 있었어요. 결국 저는 첫 라운드에서 탈락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나도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바로 유튜브에 공기놀이 영상을 검색해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도 따라 해보고 공깃돌을 던졌다 받는 연습을 몇 시간 동안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 점점 감이 잡히더라고요. 며칠 후 다시 학교에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한 학년 위의 언니들이 저희 반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반에서 공기놀이 제일 잘하는 애 누구야? 우르랑 붙자 친구들이 다 저를 가리키면서 에밀리가 최고야 라고 소리쳤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좋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갔어요. 손바닥에 공깃돌의 감촉이 느껴지자마자 저는 긴장이 풀리고 연습했던 대로 하나씩 던지고 받으며 공기놀이 기술을 선보였죠. 상대팀 언니들도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와, 얘 진짜 잘한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날 저는 학년대항전에서도 이기고 우리 반 친구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반에서는 모두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고 반 친구들과도 더 친해졌어요. 처음엔 구경만 하던 제가 그래,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도전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공기놀이 천재였던 거 있죠? 제가 손으로 공깃돌을 튕기면 마치 마법처럼 봉들이 하나씩 손에 척척 올라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에밀리, 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날부터 전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집에서도 공깃돌을 놓고 손가락 연습을 했고 유튜브에서 공기놀이 팁을 찾아보기도 했죠. 그렇게 연습한 덕분에 반대항 공기놀이 대회에서는 제가 모두를 이기고 우승했어요. 친구들이 저를 퀸 오브 공기라고 부르면서 엄청난 박수를 쳐줬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작은 공깃돌 놀이가 학교를 넘어 우리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때까진 몰랐죠. 그리고 저에게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반대항전을 우승한 뒤
저희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참가할 수 있는 학교 공기놀이 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체육관 한쪽에 커다란 공기놀이 토너먼트 판이 붙었고 아이들은 자기 이름이 적힌 자리를 보고는 나도 우승할 거야 라며 열정을 불태웠죠. 저도 대회에 참가했어요. 반대 항전에서는 친구들과만 경기했지만 이번에는 전교에서 실력자들이 다 모였어요. 특히 5학년 조나단이 큰 라이벌이었어요. 그는 손이 커서 공깃돌을 더 많이 잡을 수 있었고 아주 정교한 기술로 상대방을 이기곤 했거든요. 대회 당일 체육관은 정말 떠들썩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와서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점점 긴장이 됐지만 손에 공깃돌이 닿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조나단과의 결승전에서는 서로 한 점도 양보하지 않는 치열한 경기가 이어졌어요.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서 제가 역전승을 하며 학교 대회 우승자가 되었어요. 학교 대회가 끝나자 교장 선생님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학교 대표로 주공기놀이 대회에 나가보는 건 어떻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주 대회라니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만 경기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에밀리,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봐 라며 응원해 주셨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죠. 주대회는 근처 도시의 큰 체육관에서 열렸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경기장이 공기놀이 테이블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학교 대표들이 이미 연습을 하며 실력을 뽐내고 있었거든요. 일부 참가자들은 공깃돌을 화려하게 튕기며 묘기를 선보였고 어떤 아이는 공깃돌을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돌리기까지 했어요. 와,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 잘하네. 라는 생각에 조금 기가 죽었지만 저는 연습했던 대로 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점수를 따내며 한 라운드씩 이겨나갔어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제 이름이 관객들 사이에서 들리기 시작했죠. 저 아이가 에밀리야?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던데 정말 잘하네. 결국 저는 치열한 준결승전을 통과해 결승전에 진출했어요. 결승 상대는 키가 크고 날렵한 손놀림으로 유명한 7학년 카일이었어요. 카일과의 대결은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며 경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 제가 주대회 우승자가 된 순간 체육관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어요. 주대회 우승 이후 제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지역 뉴스에도 공기놀이 대회 우승자로 소개되었고 친구들은 저를 보며 우와, 너 이제 유명인이야 라며 놀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공기놀이를 즐기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대회 우승자들에게는 다음 단계 연방 공기놀이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겨뤄야 했죠. 저희 공기놀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저희 주 대회에서 우승한 후 저는 더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바로 연방 공기놀이 대회에 출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중엔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 오해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연방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주 우승자들은 특별 훈련 캠프에 초청받았어요. 제가 그 캠프에 도착했을 때 각 주에서 온 아이들이 공기놀이 실력을 뽐내고 있었죠. 그중에는 주 대회에서 이미 소문으로 들었던 뉴욕 대표 루카스도 있었어요. 루카스는 이미 공기놀이 챔피언으로 유명했고 그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첫날 루카스와의 만남은 조금 어색했어요. 제가 연습하던 도중 루카스가 다가오더니 공깃돌을 보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공깃돌이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그런 걸로는 연방 대회에서 이기기 어려울 거야. 저는 속으로 뭐야, 처음 만났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이 공깃돌이 나한테 딱 맞아. 루카스의 말은 별 뜻 없이 한 조언이었을지도 몰랐지만 저는 그 말에 은근히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 더욱 열심히 연습하며 제 공깃돌로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했죠. 캠프 마지막 날, 루카스가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하더라. 연방 대회에서도 좋은 경기를 기대할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공기놀이든 뭐든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걸요. 연방 대회 당일, 저는 부모님과 함께 대회장에 도착했어요. 대회장은 엄청나게 큰 체육관이었고 참가자들도 전국에서 온 만큼 훨씬 많았어요. 긴장한 저를 부모님께서 다독여 주셨죠. 에밀리,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하면 돼. 넌 이미 자랑스러운 아이야. 대회가 시작되고 저는 예선전을 무난히 통과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라운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경기 중 공깃돌이 상대방 쪽으로 튀면서 다른 참가자인 텍사스 대표 사라와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너 일부러 공깃돌을 내 쪽으로 던졌지. 사라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쏘아봤고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죠.
아니야. 진짜 고의가 아니었어. 그냥 공깃돌이 튀었을 뿐이야. 그 순간 심판이 나와서 경기를 중단하고 공깃돌의 궤적을 검토했어요. 결국 심판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라고 판정해 주셨지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도 그랬고 무엇보다 사라와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경기가 끝난 후 저는 사라를 찾아가 말했어요. 사라, 정말 미안해. 고의로 그런 게 아니었어. 혹시 내 잘못으로 기분이 상했다면 사과할게. 그랬더니 사라가 한참 저를 보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나도 너무 긴장해서 예민했던 것 같아. 내가 고의가 아니라는 건 알아.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하자. 그 말에 저는 한시름 놓았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경기는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요. 이제 저는 연방 대회 결승을 앞두고 있어요. 루카스와 사라를 포함한 많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공기놀이의 재미와 열정을 나누며 경기를 즐기고 있어요. 결승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공기놀이를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추억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요. 다음엔 제가 결승전에서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드디어 결승전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네요. 연방대회의 마지막 무대에 서게 된 저는 긴장과 설렘 속에서 정말 잊지 못할 순간들을 경험했답니다. 결승전은 제게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제 노력과 열정을 증명할 무대였고 무엇보다 공기놀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승전 상대는 예상대로 뉴욕 대표 루카스였어요. 그의 실력은 이미 주대회 때부터 소문이 자자했죠. 특히 그의 특기인 회오리 던지기 기술은 공깃돌을 공중에서 빙글빙글 회전시키며 점수를 따내는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솔직히 겁이 났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 평소처럼만 하면 돼. 라고 속으로 다짐했지만 체육관의 열기와 관중들의 시선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경기는 심판의 호각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첫 라운드, 루카스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공깃돌을 능숙하게 다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플레이를 이어갔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의 강력한 실력에 압도되어 조금 주춤했죠. 저 아이는 진짜 다르다. 라는 관중들의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손이 더 떨렸어요. 결국 첫 라운드는 루카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내 게임을 하자. 내가 연습했던 모든 걸 보여주자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했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제 특기인 속공 회수 콤보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공깃돌을 바닥에 튕기고 재빨리 손으로 회수하면서 빠르게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는 기술이었죠. 에밀리, 집중해. 모든 동작을 매끄럽게 이어가야 해. 공깃돌이 손에서 튕겨나가고 저는 빠른 손놀림으로 공을 다시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관중석에서 점점 커지는 환호가 들렸어요. 저게 바로 캘리포니아의 구인 오브 공기야. 그 순간 제게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어요. 공깃돌이 제 손에서 춤추듯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고 손가락 끝에서 모든 것이 제어된다는 확신이 들었죠. 결국 두 번째 라운드는 제가 완벽한 콤보를 성공시키며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심판이 제 점수를 발표하자 관중석은 함성으로 가득 찼고 루카스조차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 승부를 가르는 라운드가 시작되었어요. 루카스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어요. 좋은 승부를 하자. 라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라운드 초반, 루카스는 그의 특기인 회오리 던지기를 성공시키며 큰 점수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죠. 내 특기를 활용하자.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더 과감하게. 저는 3단 공기놀이 점프 기술을 시도했어요. 공깃돌을 손바닥 위에서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하나씩 잡아내는 고난도 기술이었죠. 이 기술은 연습할 때도 성공률이 낮아서 위험했지만 마지막 라운드이기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공깃돌, 성공 두 번째 공깃돌, 성공 세 번째 공깃돌. 그 순간 손에서 공깃돌이 약간 미끄러졌지만 저는 재빨리 손가락을 움직여 간신히 잡아냈어요.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며 제게 엄청난 에너지를 줬어요. 결국 저는 모든 기술을 완벽히 성공시키며 루카스와의 점수 차를 좁혀갔고 마지막 순간에 역전에 성공했어요. 심판이 제 손을 들어주는 순간 체육관 전체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답니다. 우승이 발표되자 저는 믿을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이 터졌어요.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대회장에서 만난 모든 참가자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죠. 루카스도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정말 멋진 경기였어. 내가 최고야. 하지만 다음엔 내가 이길 거야.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그때도 최고의 경기를 하자. 그날 이후 저는 공기놀이를 통해 배운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승리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연결,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거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진짜 공기놀이의 고수들과 겨뤄보고 싶다. 한국에서 공기놀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배우고 그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공기놀이를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추억은 앞으로도 제 삶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공기놀이, 즉 도전과 열정을 찾길 바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